결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노력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꽃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서로 맞춰가고 때로는 갈등을 조율하며 배려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해와 대화 부족으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외부의 유혹으로 인해 배우자 외의 사람에게 감정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도를 한 여성들은 대부분 마음속 깊은 갈등을 겪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들킬까 두려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을 대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외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만약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면 먼저 이혼을 선택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속이고 배신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도를 한 세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외도를 한 후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김혜진 씨는 예상치 못한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원래 남편과 자주 다투는 편이었습니다. 둘 다 성격이 강해서 한번 싸우면 쉽게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크게 싸운 후 너무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분을 풀기 위해 남자 사람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고 그날 밤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일 이후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낯선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꾸 연락을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설렜습니다. 하지만 남편 옆에 누워있을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고 무거웠습니다. 만약 남편이 알게 된다면, 만약 이 사람이 내 가정을 망가뜨린다면, 나는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갈등이 생겼습니다. 나는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익숙한 관계에 매달리고 있는 걸까? 나는 결국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어도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바람을 피우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친한 남자친구와 장난을 치다 보니 박지연 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남자친구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서로 가벼운 농담도 주고받고 스킨십도 가끔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위험한 선을 넘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장난을 쳤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나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마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나에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더 죄책감이 컸습니다. 나는 좋은 아내가 아니었고 더 이상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지우고 싶었지만 후회와 죄책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이처럼 외도를 한 여성들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배신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면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이라는 선택을 고려하는 것이 더 정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나는 외도를 했지만 특별한 감정은 없었다. 그저 남자와 여자는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뿐이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외부의 유혹을 마주하게 된다.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는 비교적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남편과 결혼한 지 6해가 되었고 큰 문제 없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일 때문에 자주 집을 비웠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점점 외로움을 느꼈다. 그런 와중에 나보다 조금 어린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설레는 감정이 생겼고 결국 나는 선을 넘고 말았다. 하지만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도 나는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일상은 그대로였고 나는 변한 것이 없었다. 어쩌면 나는 너무 욕심이 많았던 것 같다. 남편이 주는 안정감을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과의 설렘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남편과 선을 보고 결혼했다. 그 전에 오랫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결국 헤어져야만 했다. 그 사람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아왔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기억은 희미해지지 않았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나는 남편에게 정을 붙이기가 어려웠다.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나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SNS에서 그 사람의 소식을 보게 되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가 다시 이 도시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나는 한동안 혼란스러웠다.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그 순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처음에는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였지만 곧 과거의 추억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고
우리는 결국 만나기로 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후회하듯 서로에게 미친 듯이 빠져들었다. 다른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종말이 와도 상관없을 것 같았다. 그를 만나고 돌아온 후에도 나는 여전히 과거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었다. 남편이 나를 안아줄 때조차 머릿속에는 다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람의 감정은 숨길 수 없다. 나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내 마음은 표정과 행동에 그대로 드러났다. 요즘 바람을 피우는 여성들이 많아졌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남편들은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람이 하는 행동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 자신이 아무리 완벽하게 숨긴다고 해도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지는 사람들은 평소와는 다르게 조심스러워진다. 또한 상대와 비교하는 말과 행동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 새로운 감정을 경험한 사람은 그 차이를 무의식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면 결국 그대가는 돌아오게 된다. 진정으로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정직하고 신뢰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통 한 사람이 외도를 하면 그 흔적은 완벽하게 지울 수 없다. 몸에 남는 흔적이든 행동에서 드러나는 미묘한 변화든 작은 것 하나까지도 숨기기는 어렵다. 사람이 지나간 곳에는 발자국이 남듯이 마음이 떠난 곳에도 흔적이 남는다.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사랑인지 아니면 마음 한쪽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지 사실 구별하기는 어렵지 않다. 스스로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끝까지 감출 수 있을까? 외도를 한 후에는 본인도 모르게 몸과 마음에 흔적이 남게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행동, 평소와 다른 태도, 무의식적인 말투, 이 모든 것들이 상대에게 전해진다. 마치 감출 수 없는 상처처럼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지울 수 없다.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전과 비교하게 된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평소 먹던 음식이 심심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오랜 시간 지루한 관계에 머물러 있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현재의 관계가 더욱 공허하게 느껴진다. 어떤 여자가 사소한 일에도 끊임없이 비교를 한다면 그 감정에는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비교하는 대상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을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다. 커플이든 부부이든 모든 것을 공유할 수는 없다. 적당한 비밀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배신으로부터 비롯된 비밀이라면 그 비밀은 곧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이 된다. 갑자기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한다면, 사소한 질문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조금씩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 사람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비밀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외도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 마음속의 흔적은 표정과 행동에 그대로 드러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 척하거나 애써 외면하며 살아간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함과 신뢰다. 외도를 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어떤 순간에도 상대를 배신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은 외도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댓글 밑에 좀 알려주세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생이 어찌 뜻대로만 되랴. 모든 일은 반쯤만 이루어지길 바라라. 짧은 이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담겨 있는지 모른다. 특히 반이라는 한 글자가 주는 의미는 더욱 깊고도 넓다. 반쯤 얻고 반쯤 내려놓는 것.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지혜다. 반쯤 속세에 살고 반쯤은 선찬을 따르며 반쯤은 운명에 맡긴다. 반쯤 듣고 반쯤은 모르는 척하며 반쯤은 흐르는 대로 살아간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겪는다. 그러나 결국 인생은 반쯤만 이루어지는 것.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조선 후기 문인들이 한때 노래하던 삶은 이러했다. 서예를 익히고 그림을 그리고 시를 짓고 음악을 즐기며 살던 그들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결국 쌀과 나물, 장과 식초 같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아갔다. 모두가 세속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정작 숙세를 떠나면 외로움이 찾아온다. 결국 사람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다. 한 대학 신입생이 입학식 날 한 노인을 마주했다. 그는 노인에게 자신의 짐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뒤 한참이 지나서야 돌아왔다. 다음 날 개강식이 열렸을 때 그는 깜짝 놀랐다.
그 노인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문학거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평생을 연구하고 가르쳤지만 겉모습은 평범한 이웃 어르신과 다름없었다. 지위와 명예를 스스로 내려놓고 평범한 삶을 택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쓰고 있던 화려한 왕관을 벗어버리니 비로소 자유를 찾았다. 겉모습의 허울을 지우고 나니 진짜 내가 드러났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시장 한 바퀴를 돌며 채소값을 깎아보고 이웃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작은 밥상에 담백한 국과 반찬을 올려놓고 함께 먹는다. 이것이야말로 삶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기쁨이다. 꽃은 은은할수록 더 아름답고 차는 연할수록 깊은 향기를 남긴다. 바로 이 평범함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 우리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세속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다. 속세를 떠나려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소박한 즐거움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할지도 모른다. 불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참된 선이란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다. 우리는 시끄러운 도시 속에서 바쁘게 살아간다. 그래서 고요함이란 점점 더 사치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조용해진다. 한여름 무더운 어느 날, 한 시인이 한 사찰을 방문했다. 그는 방 안에 앉아 묵묵히 명상을 하고 있는 스님을 보았다. 그 방에는 시원한 나무도 시끄러운 바람도 없었다. 숨이 막힐 듯한 더위 속에서도 스님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시인은 깨달았다. 진정한 고요함은 시끄러운 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오는 것이구나.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가 아닐까. 그 시인은 스님의 모습을 보고 문득 깨달았다. 참선을 하는데 시원한 바람과 푸른 산이 꼭 필요할까? 마음속에서 잡념을 없앨 수 있다면 어디에서든 평온을 찾을 수 있다. 그 순간 그는 즉흥적으로 시를 한 편 읊었다. 무더운 여름날 문을 닫고 홀로 앉아 있어도 솔바람 한 점 불지 않아도 대나무 그늘 한 점 없더라도 내 마음이 고요하면 이곳이 곧 청량한 세계다. 고요한 자리에서 세상의 소란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소란 너머에 있는 광활한 세계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삶의 방식이다. 깊은 강일수록 흐름이 조용하고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말이 적다. 세상의 소음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그저 고요함을 지키는 것, 그리고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불필요한 소음은 문 밖에 남겨두자.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옛 문헌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 길이 아무리 험하고 멀어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려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느 곳에서든 평온을 찾을 수 있다. 우리 인생은 완벽을 추구할수록 더 큰 부담을 안게 된다. 때로는 흐름에 맡기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더 큰 행복을 준다. 한 유명한 교육자가 어느 날 한 스님을 찾아갔다. 식사 시간이 되자 스님은 단 한 가지 반찬만 준비했다. 그것은 아주 짠 절인 채소였다. 그는 물었다. 이렇게 짠 음식을 매일 드시면 힘들지 않으신가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짠 음식에도 그 나름의 맛이 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는 다시 물었다. 차를 드시지 않나요? 늘 맹물만 마시면 너무 심심하지 않나요? 그러자 스님이 답했다. 맹물도 그 자체로 담백한 맛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욕심내지 않고 주어진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다.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다. 머물러야 할 때는 머물고 떠나야 할 때는 떠난다. 마치 바람이 구름을 실어보내듯 모든 것은 흘러가는 것일 뿐. 남은 인생이 소중하다면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아라. 억지로 움켜쥐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말들과 소문에 둘러싸이게 된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귀를 닫아야 한다. 너무 많은 소리를 들으면 냉정한 사고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작가는 생전 수많은 비판과 칭찬을 받았지만 결코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는 연구하고 글을 쓰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뿐입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 나를 비판한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소문은 결국 사라진다. 남는 것은 오직 자신의 삶뿐이다. 그러니 불필요한 말들에 휘둘리지 말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자. 고전에는 이런 말이 있다. 칭찬이 사람을 더 뛰어나게 만들지는 않고 비난이 사람을 무가치하게 만들지도 않는다. 옳고 그름은 스스로 판단하고 명예와 비난은 흘려들어라. 사람은 타인의 말에 휘둘릴 때 길을 잃는다. 그러나 남의 말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는다. 그러니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스스로의 길을 지켜야 한다.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두 해 동안 말하는 법을 배우고 평생 동안 침묵하는 법을 배운다. 말을 아낄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아지고 실수가 많아지면 후회가 쌓인다. 입을 여는 순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아질 수도 있다. 과거 한 장수가 입 때문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일이 있다. 그의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당부했다. 입은 뱀과 같으니 조심하지 않으면 그 독이 너를 해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가볍게 여겼다. 시간이 지나 권력을 잡자 그는 함부로 말하기 시작했다. 세상을 탓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며 거침없이 비난을 퍼부었다. 결국 그는 황제의 노여움을 사 감옥에 갇히고 처형당했다. 말 한마디가 길을 열 수도 있지만 그 한마디가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고전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군자는 말보다는 행동을 중시한다.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함부로 남을 험담하지 않는다. 깊은 강물은 소리를 내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많지 않다.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 더욱 단단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을 너무 날카롭게 꿰뚫어 보려 하지 마라. 때로는 어리석은 척하는 것이 더 큰 지혜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모른 척 넘어가는 것이다. 문학작품 속에서도 이런 인물의 모습이 그려진다. 한 노파가 생계를 위해 부잣집을 찾았다. 그녀는 귀족들에게 가볍게 놀림을 당했다. 그러나 그녀는 기분 나쁜 기색 하나 없이 되레 자신을 농담의 소재로 삼으며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귀족들과 대등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았다. 그녀는 작은 농담 하나로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고 그 웃음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것이 그녀의 지혜였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가볍게 웃어넘기는 것이 더 큰 지혜가 될 수도 있다. 넘어야 할 산과 돌아가야 할 길을 구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 수는 없다. 때로는 일부러라도 흐리게 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때가 있다. 고전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너무 가까이 다가가도 안 되고 세상을 너무 가볍게 보아도 안 된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고 하면 오히려 삶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 완벽함을 추구하면 그 완벽함 뒤에는 곧 부족함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술은 반쯤 마셨을 때가 가장 좋고 꽃은 반쯤 피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 너무 넘치면 무겁고 너무 부족하면 아쉽다. 적당히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지혜다. 우리는 한쪽에서는 삶을 붙잡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놓아야 한다. 반쯤은 집착하고 반쯤은 흘려보내야 한다. 친구는 늘 곁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가끔 떠올릴 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존재면 된다. 서로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기억 속에서 서로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때로는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저 스쳐가는 인연이 되기도 한다. 그럴 때 너무 아쉬워하지 않아도 된다. 일부 인연은 애초부터 끝까지 함께할 수 없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진정한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다. 몇 명의 진심 어린 인연이 수백 명의 가벼운 관계보다 더 값지다. 불빛 아래 가족이 함께 앉아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따뜻해진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결코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가 노력해야 하고 때로는 맞춰 가야 한다. 그러나 그 노력이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결국은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과정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저녁에는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고 때때로 다투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모인다. 가족이란 인생이 힘들 때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항구 같은 존재다. 한 작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 곁에 오기로 결정한 존재다.
아이들은 모두 다른 꽃을 피운다. 어떤 아이는 금방 피어나고 어떤 아이는 긴 기다림 끝에 비로소 꽃을 틔운다. 그러나 늦게 핀다고 해서 그 꽃이 덜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어떤 씨앗은 꽃이 아니라 하늘을 찌르는 큰 나무가 될 운명을 타고났을 수도 있다. 아이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그저 아이가 자신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자. 마치 씨앗이 자신만의 계절을 기다리듯이. 한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다. 충만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단련하는 과정이자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평범함 속에 머물러 있지만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한다. 노력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결국 운도 따라오게 된다. 운이 좋은 사람은 결국 노력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운이 없다고 한탄하기 전에 먼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하늘도 도와줄 수밖에 없을 만큼 노력한다면 결과는 결코 나쁘지 않을 것이다. 돈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니다. 돈이 생명을 구할 때 그것은 천사다. 그러나 돈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을 때 그것은 악마다.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때 돈은 천사가 된다. 그러나 욕망이 끝없이 커질 때 돈은 악마로 변한다. 진정한 지혜는 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 벌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고전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군자는 돈을 사랑하되 바른 길로 얻는다. 돈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 목이 마를 때 물 한 잔이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다. 배가 고플 때 따뜻한 밥 한 끼가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다. 남의 호화로운 식탁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내 앞에 차려진 수박 한 끼에 감사하는 것이 행복이다.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이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만족을 찾을 때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러나 때때로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럴 때는 억지로 쥐려 하지 말고 흐름에 맡기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뒤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평온한 행복을 만드는 길이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꿈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꿈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점점 자신의 꿈을 잊어간다. 어릴 적 가졌던 순수한 열정도 어른이 되면서 현실 속에서 점점 흐려진다. 하지만 꿈이란 단순한 목표가 아니다. 그것은 삶을 움직이는 힘이며 끝없이 도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는 결코 하늘 끝까지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려는 그 마음이 그 자체로 독수리를 강하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것이다. 꿈이 단순한 환상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삶은 늘 분주하다. 쌀을 씻고 반찬을 만들고 냄비가 끓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살아간다. 그 속에는 우리가 사는 현실의 냄새가 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는 조용한 순간을 찾을 수 있다. 베란다의 작은 화분에서 피어나는 꽃 한 송이, 책장에 꽂힌 한 권의 책에서 느껴지는 먼 곳의 이야기, 벽에 걸린 그림 속에 담긴 오래된 추억, 따뜻한 차 한 잔이 주는 잔잔한 위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든 작은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삶을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지혜다. 삶이란 소란 속에서도 조용한 기쁨을 찾는 과정이다. 작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면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다. 고전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너무 똑똑한 것도 너무 어리석은 것도 좋지 않다. 적당히 알고 적당히 모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깨닫지만 때로는 그 깨달음을 일부러 잊어버리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다. 너무 깊이 생각하면 오히려 삶이 무거워진다. 모든 것을 선명하게 이해하려 하면 마음이 더 불안해진다. 그래서 때로는 일부러 모르는 척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모든 일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필요는 없다. 꽃이 반쯤 피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술이 반쯤 취했을 때 가장 즐겁다. 산도 마찬가지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이루려 하면 오히려 그 욕심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 적당히 만족하고
적당히 내려놓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인생은 더 자유로워진다. 완벽한 삶을 꿈꾸기보다 지금을 온전히 살아가기. 한국의 한 사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인생이 어찌 뜻대로만 되랴. 모든 일은 반쯤만 이루어지길 바라라. 완벽한 행복을 찾기보다 지금 주어진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꽃이 활짝 피는 것만을 기다리지 말고 반쯤 피어난 순간의 아름다움을 즐기자. 술이 다 마셔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살짝 취한 그 순간의 즐거움을 음미하자. 그러면 삶은 더 가볍고 더 행복해질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